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날 뵙겠습니다.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증시 전망 앞에서 정다은 앵커가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나올 주요 지표들부터 좀 살펴보면 미국 쪽에서는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관련 지표들.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 지표들이 주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의 경기 둔화 이 세가 소프트 랜딩을 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갑자기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겠냐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망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일 날 FOMC 의사록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제 고용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2일 날에는 ADP 고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일수 보시지만 5일 날에는 이제 6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고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는 어느 정도 둔화되는 게 확인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말을 들어보더라도 결국은 고용이 안정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이제 소위 말해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 9월 금리 인하에 더욱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조업 지표의 어떤 그 흐름들, 그다음에 고용의 흐름들 살펴봐야 되겠고, 국내적으로는 일단 5일 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되죠. 일단 삼성전자는 뭐 굉장히 많이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8조 2천억 정도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1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얘기에 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만 일단 뭐 2%대 후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더라도 2%대 우리 물가 목표치에 조금 더 내려가지 근접하지 않는다면 이창용 총재 얘기로는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 한국은행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다. 이 부분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시장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2,800선 탈환 여부는 역시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 미국의 이런 지표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 정도로 나오느냐,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2,800선 다시 회복되는 거 한번 같이 좀 지켜보시겠습니다. 시장 주간 증시 전망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번 주에는 다른 어떤 여느 주에 비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내용이 해외 쪽 내용이 바로 프랑스, 영국, 이란 줄줄이 선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커졌다. 즉 유럽과 중동 지역의 이 정세 부분입니다. 일단 30일 날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역시 시장 예상대로 구구연합 쪽이 강할 것으로 좀 잡혀지고 있고요. 4일 날 영국 조기 총선 투표 있고 5일 날에는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할 때 가장 우려가 크게 좀 모아지고 있는 곳은 프랑스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그게 좀 사실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극우 세력 쪽이 워낙에 좀 득세를 하면서 1차 투표에서도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게 프랑스 내부뿐만이 아니라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점점 그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는, 상당히 좀 넓히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내에서 이렇게 극우 세력들의 그 정치 쪽에서의 극우 정당들의 득세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 만약에 프랑스부터 뭐 프랑스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프랑스에서 만약에 극우 연합이 총리를 만약 낼 수 있는 상황까지 시장에서 이제 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총리까지 낸다고 그럴 경우에는 대략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연금 정책에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 개혁에 무산 같은 이런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 유럽 내에서의 국채금리, 유럽이 회원국들의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고 이게 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의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물론 조금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블랙스완이 유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 반면에 이란은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1차 선거에서 온경개혁파 후보가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온건개혁 허브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미국과의 갈등도 조금 둔화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무엇보다 이란의 원유 생산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지금 81달러대를 넘어서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에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올해 하반기는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정치가 상당히 시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치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시장 얘기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증권 일면의 증권면 톱기사는 반차로 재미 보는 외국인 배터리 헛짚은 기관개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반차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각 투자자별로 순매수 탑5의 손익률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압승을 거뒀습니다. 보시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7%, 반면에 기관은 마이너스 7%, 개인이 가장 손실이 컸죠. 마이너스 10%가 넘는 그런 손실을 각각 기록을 했는데 이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외국인이 7%가 넘는 그런 수익을 기록했던 가장 큰 힘은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담았는데 SK하이닉스 주가가 24%가 올랐죠. 현대차도 21%나 올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이제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7%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약에 외국인이 이런 수준을 그대로 하반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연말쯤에 가면 더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기관은 신한제조,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마린솔루션, 개인은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JYP 엔터테인먼트, LG에너지솔루션. 확실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주, 바이오주 이렇게들 했는데 대부분 이들 업종들이 올 상반기에는 썩 좋지 않았던 업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실적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국내장에서 국장에서 좀 재미를 못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달려갔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에 거의 뭐 몰빵하다시피 집중했다라는 거. 지금 엔비디아 주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혹시 이제 기대가치에 못 미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럴 경우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 미국 쪽 투자에서도 크게 재미를 보기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걱정도 좀 미린가요? 이게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SK그룹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20시간에 걸친 끝장 토론, 아주 비장한 각오를 얼굴에 머금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그 SK 계열사 CEO들 모습도 사진으로 지난주 이데일리 신문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끝장 토론은 끝났고요. 사업 리밸런싱의 속도를 내겠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틀을 잡았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82조 원 AI 올인, 뭐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이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룹의 주력인 성장 동력을 기존의 BBC, 그러니까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에서 ABC, AI, 배터리, 반도체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를 빼고 그 자리에 AI가 들어갔는데 AI가 앞으로 갔죠. 제일 앞자리로 가서 그만큼 AI와 이 반도체 쪽에 그룹의 명운을 걸겠다 이런 뜻을 명확히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8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103조 원을 SK그룹이 투자를 할 계획인데 그중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무려 82조 원을 AI, 그다음에 반도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좀 방만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그 계열사들 수를 현재 219개인데 이걸 대폭 줄이기로 할 건데 하기로 했는데 중복 사업 또 적자 나는 계열사들을 아무래도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SK가 주력을 해왔던 거는 뭐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너지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SK그룹의 전통적인 그런 주력 사업이기도 했는데 이 내용들만 본다면 이제 SK의 그룹의 주력은 AI와 반도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도 당연히 그 뒤에 이제 붙어서 갈 것 같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전통적인 어떤 주력 사업 에너지 그다음에 최근 4, 5년 동안 계속해서 힘을 쌓았던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현상 유지 정도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